메모리 반도체 소켓 업체들이 비메모리도 같이 테스트해주는 그런 영역으로 이제 넘어가면서 메모리와 비메모리 반도체의 영역이 무너질 거예요. 150년 동안 내연기관 아날로그로 움직였던 자동차가 완벽하게 디지털로 전환되는 거잖아요. 네. K 전력 반도체. 이 시대가 열리지 않을까. 근데 우리는 투자를 할 때 제대로 투자를 해주거든요. 에코프로 그룹도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좀 공격적인 투자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우리 한국 증시를 끌어올릴 네. 그 주 세력? 네. 네, 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이제 외국인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외국인이 우리 1,300원대 이 환율, 네. 이거 가지고 과연 어떤 포지션을 취할까? 왜냐면 요즘 나오는 뉴스들 보면은 외국인들이 뭐 중국도 그렇고 대만도 그렇고 우리에서도 자꾸 유출해서 인도 네. 쪽으로 빠져나간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다 보니까. 네. 저는 대한민국 환율 시장은 외국인들의 유입이 계속 이루어질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환율이 안정화될 수도 있다. 그렇게 가장 크게 본 배경은 대만 자체의 투자기가 굉장히 껄끄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AI 시대의 최대 수혜 국가가 어디냐? 당연히 미국이죠. 네.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한 미국의 그 수많은 기업들 정말 부러워요.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뭐 애플 이런 기업들. 그러면 거기를 생산해 주거나 어떤 파운드리, 위탁 생산을 하는 국가는 대만과 우리나라인데 지금 대만 하나의 중국, 이 대만 문제를 두고 미국이나 중국이나 지금 팽팽한 줄다리기를 계속하고 있고 투자하는 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껄끄러운 시장이란 말이에요. 네. 참 매력적인 기업들이 많고 오사트라고 해가지고 후공정 대부분이 다 대만 업체예요. 그러니까 정말 부러운 국가예요. 우리도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뭐 요즘에 이제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전력이 우리나라에서 LX 세미콘과 막 함께 해보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나가야 되고 그런데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대만에다가 투자하는 것은 투심을 약간 위축시키는 요소들이 많다라는 거죠. 지정학적 리스크가 네.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일본 아니면 우리나라 쪽으로 이제 또 뭐 몇 개 이제 유럽에 있는 그 기업들 근데 IT 쪽은 대한민국이 또 많다 보니까 대한민국 쪽으로 자금이 상당 부분 올 수가 있다. MSCI 이머징 마켓에서 중국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이제 대만, 그 다음에 우리인데 대만 쪽에 갔던, 그 다음에 이제 인도죠. 대만 쪽에 갔던 상당 부분의 자금이 우리 쪽으로도 유입될 수 있는 환경 만들어줄 수 있다. 그 기대감 가져보자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렇군요. 지금 이렇게 증시가 좀 지지부진할 때 횡보하는 이 구간에서 네. 뭔가 이제 말씀하신 대로 강세장을 앞으로 더 큰 강세장이 길게 갈 거라고 믿는 분들은 이제 준비를 좀 해야 되잖아요. 네. 어떠한 주식을 지금 들고 있어야 될 것이냐 이게 이제 가장 큰 고민일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이제 반도체를 제가 좀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릴 시간이 될런지 모르겠네요. 네, 괜찮습니다. 제가 이제 많이 이야기 드리는 것 중에 반도체 쪽은 요렇게만 또 지금 접근하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미세 공정의 확대. 엔비디아의 GPU를 7나노로 만드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메모리 반도체를 14나노 이상으로 만든다. 왠지 모양이 이상하잖아요. 요거 10나노 이하 아니면 최소 12나노 이하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미세 공정을 확대해야 되는데 미세 공정에서는 두 가지 큰 변화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 EUV 노광 공정의 확대. 그와 관련된 종목들이 있을 거고요. 네. 또 하나는 식각에서 물로 자르다가 건식으로 자르는 구조로 요즘 바뀌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건식 식각과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HBM을 하면서 TSV, 이게 5월 달에 제가 설명했던 건데 이게 홀이라는 걸 뚫어야 돼요. 그게 TSV 홀인데 거기에 대한 사용이 증가할 거고 또 하나 이제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안에 비메모리 반도체를 묶어가지고 기본 베이직을 만들고 거기 위에 HBM을 쌓는 방식으로 갈 거예요. 이거를 전문용어로 PIM이라고 하는데 프로세싱 인 메모리라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시스템 인 패키징 안에 시스템 반도체와 메모리 반도체를 같이 묶어서 하는 방식이 필요해요. 뭐 대표적으로 기업은 얘기를 잠시 후에도 하도록 하겠고 그런 기업들이 많아요. 네. SIP 그리고 비메모리도 이제 메모리처럼 묶어서 만드니까 대량 생산 체제로 바뀌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소켓 메모리 반도체 소켓 업체들이 비메모리도 같이 테스트해주는 그런 영역으로 이제 넘어가면서 메모리와 비메모리 반도체의 영역이 무너질 거예요. 이런 반도체 쪽은 이런 쪽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말씀하신 그러한 그 공정을 네. 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들이 어디가 있을까요?
뭐 EUV 관련돼 가지고는 삼성전자가 대표적이고, 장비 쪽에서는 최근에 기업 탐방 갔다 왔는데, 이오테크닉스가 삼성전자가 EUV를 쓸 때 그 옆에, 그러니까 EUV가 ASML의 EUV가 삼계탕이라고 하면 깍두기와 같은 게 이오테크닉스 쪽에서 좀 만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지금 실제적으로 실적이 좀 찍히는 것 같기도 하고, 장비 쪽에서는 뭐 이오테크닉스와 같은 기업들이 있을 거고, 동진 세미캠, 강강에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그리고 SNS테, 가스 같은 경우에는 TEMC. 벌써 뭐 수술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탐방을 다 다니다 보면 이제 알게 되는 거란 말이죠. 이런 기업들이 있고, 건식식각 같은 경우에는 K&J라고 이제 SiC 관련된 기업이 있어요. 네. 실리콘 카바이드. 건식에 꼭 필요하거든요, 이게. 그래서 K&J라고 이제 그런 기업이 있고, BCNC라고 새로운 그 소재 링을 만든 기업이 있는데, 아무튼 이런 것들도 있고요. 또 계속 한번 TSV 관련된 종목 중에서는 뭐 여기도 이오테크니스가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SIP 같은 경우에는 LG 이노텍이나 심텍. 네. 심텍이 메모리 반도체 그 패키징 글로벌 5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사람들이 삼성 전기랑 LG 이노텍이 대기업이니까 PCB 절대 강자 아니야 이러는데, 심텍이 세계 시장 점유율 40% 50% 가지고 있는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메모리의 대량 생산으로 인해 가지고 뭐 러버 소켓, ISC가 있고, ISC는 SK로 넘어갈 것 같아요. TSE라는 기업이 있고, 뭐 TFE. 근데 주가가 상당히 많이 갔죠, 사실. 네. 그렇죠. 예. 그러한 기대감 때문에 특히 EUV와 관련해서는 계속 좀 일찍 네. 어떤 기대감들로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네. 근데 어떻습니까? 지금 그렇게 여러 어떤 종목들 그리고 그런 섹터, 그러니까 공정 분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좀 탑픽으로 생각하시는 게 있다면 어디가 될까요? 정말 그 주가들이 다 많이 가가지고. 그러게요. 예, 좀 고민이 좀 있어요. 저도 이 말씀드리는 데 있어가지고. 그러면 안 간 것들 위주로 설명드려야 되는데, 저는 일단은 SIP 쪽 같은 경우는 심텍이 워낙, 이게 심텍이라는 기업을 제가 좀 짧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 이제 스마트워치, 에어팟 이런 거 만들 때 SIP가 필요해요. 네. 그러니까 애플이 TSMC한테 처음에 외주를 줬을 때 TSMC가 단가가 안 맞았습니다. 그런데 해줬죠. 그럼 단가를 맞출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봤더니 요 미세하게 패키징을 하는 방식이 SIP가 있었어요. 요게 이제 먹혔던 거잖아요, 정확하게. 근데 이제 메모리도 비메모리를 SIP 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그 SK 하이닉스 뉴스룸에 가면 그 사진이 있거든요. TSV로 HBM을 싼 다음에 SIP 한다는 단어가 있어요. SIP 영역이 확대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러면 심텍이 이거를 M샵이라는 기술을 가지고 뭐 일반화 시킨 기업이기 때문에 뭐 수혜주로 떠올 수가 있고요. 되게 많죠, 뭐요. 그렇죠. 근데 그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말씀하신 그 어떤 공정 분야에 사실 주도주로서 이미 많이 오른 주식들이 있고 네. 아직은 뭐 영향력이 미비하거나 뭐 그러기 때문에 아직 주가가 제대로 못 오른 그런 기업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오른 기업을 사실 투자하는 게 맞는 것인지 대장주에 아니면 그 아래쪽 두 개 다 가져가면 좋죠. 나눠서 예, 그러니까 이제 많이 올라가는데 나는 이 기술이 진일보의 한 혁명의 한 가운데 쓸 거야. 그리고 대중화될 수밖에 없어. 라는 생각이 들면 당연히 그거는 올라갔더라도 사는 것이 맞고. 근데 이 종목은 수혜인데 안 간 게 있어. 싼 종목이야. 그럼 같이 또 가져가는 전략이 맞는 거예요. 뭐 오는 것이 모르니까 결과를. 예. 그러니까 뭐 싼 종목은 나중에 또 후발주자로 치더라고요. 투트랙으로 가져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아까 말씀하신 AI의 혁명은 계속 지속적으로 더 강해질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지금 많이 올랐지만 이게 끝일 것이냐 아니면 더 갈 것이냐 일단은 많이 올랐으니까 좀 부담은 있지만 더 간다고 보시는 건가요? 더 가죠. 더 가고 저는 근데 여기서 텐베거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텐베거는 다른 쪽에서 나올 거라고 봐요. 반도체 쪽은 이 기류를 타면서 한번 그 상당한 주가 상승 퍼포먼스는 있겠지만 진짜 10배, 20배, 30배 가는 종목은 다른 쪽에서 나올 거라 보거든요. 저는 주식을 쉽게 접근하자는 주의예요. AI 시대가 왔을 때 최대로 가장 많은 수혜를 보는 산업이 뭐가 될까를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쉽게 생각해 보니까 150년 동안 내연기관 아날로그로 움직였던 자동차가 완벽하게 디지털로 전환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전으로 바뀌는 거예요. 기존 가전업체의 부품업체가 자동차에도 들어간다. 그런데 그럼 당연히 이 자동차 가전 같은 경우에는 교체 때문에 지금 우리가 구매하는 거지 새로 이 시장이 열려가지고 구매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자동차는 무에서 유가 창출되는 거니까 그 시장이 갑자기 커지겠죠. 그러면 가전 쪽에서도 쇼티지가 발생할 거고 자동차 쪽에서도 쇼티지가 발생할 거로 봐요. 그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을 거고 그러면 당연히 영업이익이 좋아지겠죠. 근데 자동차 쪽은 신산업이니까 멀티플을 확대해 줄 겁니다. 그래서 실적도 영업이익 기준으로 뭐 5배 올라가는데 멀티플이 2배, 3배 올라가 버리면 진짜 10배, 15배 올라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류의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나올 거라 보는 거죠. 그러면 그 종목들은 지금 가전 그 소부장 쪽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뭐 PCB도 여기에 포함일 거고 PCB. FPCB도 여기에 포함일 거고 뭐 요즘에 FPCA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런 것들도 포함일 거고 MLCC, PCB에 들어가는 MLCC 이런 것들 또한 다 수혜로 떠오를 거라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리고 수많은 전력 반도체. 우리 전력 반도체 하면 TV에도 전력 반도체가 있어요. 파워 반도체가. 아, 그래요? 예. 이게 자동차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자동차에 들어가는 것은 고온 고압에도 잘 견디는 전력 반도체가 들어가야 돼요. 수많은 칩들이 또 여기에 수혜로 떠오를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는 거죠. 지금 그동안 이제 네. 우리 한국 경제에서의 그 성장 산업 이라고 보면은 이제 사실 2차 전지하고 반도체 그리고 요즘은 이제 엔터 정도 이렇게 껴주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동안은 이제 사실 2차 전지 쪽에서 이제 좀 불을 뿜었잖아요. 네. 그럼 지금은 아직 그만큼 불을 뿜지는 않은 이 반도체 쪽에 집중하는 게 맞는 걸까요? 네, 반도체 쪽에 집중하는 것이 맞는데 저는 그러니까 지금 구독자 여러분들이 조금 더 한 번 더 꺾어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가장 큰 시장의 그 변화의 파도의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여기에 들어가는 게 자동차에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우리가 제가 이 자료 한번 보면서 말씀드려볼게요. 네. 제가 요게 이제 글로벌 그 전력 반도체 기업들이에요. 자동차용 반도체. 네. 인피니온이 아마 시가총액이 63조 정도 할 거예요. 네. 그리고 NXP가 한 뭐 60조, 르네사스가 한 50조 정도. 뭐 정확하진 않아요. 아무튼 근데 50조 이상이 대부분 됩니다. 그러면 이쪽이 정말 엄청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저는 이제 먼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 업계에 계시는 분들과 많은 부분 이야기했는데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더 대단하지. 그러니까 저는 이런 칩을 만드는 기업들, 자동차용 칩 만드는 기업들, 뭐 설계할 수 있고 생산까지 할 수 있는 기업들 뭐 많지만 이 시대가 열렸을 때, 그러니까 자동차 쪽에 삼성이나 SK하이닉스나 대한민국 반도체 기업들이 왜 안 뛰어드냐? 아직까지는 큰 돈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안 뛰어든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돈이 된다라고 하면 요번에 저는 LX 세미콘이랑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관련돼 가지고 이번에 같이 얘기한 부분이 있어요. 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팹리스 업체 중에 설계만 하는 업체 중에 글로벌 10위 안에 드는 게 LX 세미콘이에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와 그렇게 만나가지고 뭔가를 이야기했다. 근데 LX 세미콘은 지금 구본준 LG그룹의 전 부회장님이 지금 회장으로 계시는데 그분이 SK 하이닉스 만드신 분이잖아요. 뺏겼잖아요. 한 대한테. 그렇죠. 그래서 예, 구본준 그때 전 LG 반도체 사장님이었잖아요. 시위하고 생존권 보장 막 이렇게 막 울면서 하던 거 저는 그 기억을 해요. 그러면 구본준 회장님이 부회장님이 구광모 회장님한테 다 주고 장자 승계로 인해 가지고 네. 지금 LX 세미콘으로 왔는데 구본준이라는 이 회장님은 LG 그룹의 전장화를 이끈 사람이에요. 네. 배터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전장화. 자동차 산업이 디지털로 변환한다는 것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빨리 예상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LX 세미콘과 같은 이런 기업들, 뭐 또 대한민국의 수많은 파운드리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 이 전력 반도체 관련돼 가지고 나름대로 전략을 짜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기술력이 뭐 대단한 것도 아니잖아요. 인피니온이나 뭐 전력 반도체가 뭐 대단한 게 아닙니다. 이게 네. 생각해 보니까. 그럼 우리나라 업체들이 충분히 먹으려면 먹을 수 있는 시장. 그럼 배터리에 이어서 이제는 반도체도 대한민국이다. K 반도체, K 전력 반도체.
이 시대가 열리지 않을까. 그와 관련된 종목들을 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좀 주도적인 그 대장주 역할을 하는 게 LX 세미콘이라고 보시나요? 대장주라고 하기엔 그렇고 아마 어느 누구도 예상을 못하는 건데 제가 구본준 회장님이라고 하면 그런 시대를 준비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능성이 크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대표님 말씀을 들어보면 이제 뭐 기업 탐방을 많이 다니신다고 하는데 최근에 다녀오신 데가 어디예요? 저희가 저번 주에 BCNC, KNJ, 이오테크니스, 오로스테크놀로지 이게 벌써 이제 4개 갔다 왔잖아요. 예. 그리고 뭐 화장품 관련된 기업들도 많이 다니는데 요즘에 코스메카 코리아 주가 좋아요. 아, 네. 예, 거기도 다녀왔어요. 상당히 좋더라고요. 잉글루드랩도 다녀왔고. 어떻습니까? 다녀오시면서 가장 그 기업 탐방에서 이거는 정말 우리가 포트에 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그 신호를 보내주는 현상은 뭘까요? 탐방 가서 뭘 확인했을 때 그런 결정을 하세요? 저는 너무 IR 담당자가 자신감을 보이면 안 돼요. 예, 이게 너무 부러질 것 같아요, 그러면. 근데 내실은 있고 비전도 있는 그런 기업들을 선호하죠. 근데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좋은 기업을 선택할 수 있는 거는 그렇죠.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탐방을 가도 그냥 가면 그냥 일반적인 얘기 해주고 가서 도대체 어떤 포인트에서 내가 이거 투자를 해야겠구나 생각을 하게 만드냐. 이 질문도 달라야 될 것 같아요. 예, 진입장벽이에요. 차세대 기술이냐. 그리고 차세대 기술에서 이 메인 뭐 셀이나 브랜드 업체들이 얼마나 사용해 줄 수 있는가. 그리고 지금 실적으로 찍히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판단해 가지고 종목을 선별하는데 이거는 정말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 혼자서도 판단하기도 어렵고 저희 팀원들이랑 같이 논의 끝에 선별을 하죠. 정말 이거는 주관적이어서도 안 되고 너무 객관적이어서도 안 돼요. 뭐 어려운 숙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좀 괜찮게 생각하신 곳이 있다면 최근에 어디예요? BCNC라는 기업이 있는데 요즘에 식각은 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플라즈마를 떼어가지고 이제 가스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식각을 해요. 그럼 이제 웨이퍼를 링으로 이렇게 싹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웨이퍼는 실리콘이잖아요. 그러면 링은 실리콘보다 더 강한 거, 이 플라즈마의 열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을 선택해야 되거든요. 기존에는 이제 실리콘을 썼어요. 실리콘을 쓰다 보면 한 10일 정도 쓰다 보면 이 링이 깨져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작업반장이 야 이거 깨졌어. 그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전원을 다 내려야 돼요. 그러면 공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겠네. 이 초당 이게 돈이잖아요. 그렇죠. 예, 돈이 막 나가 떨어지는 거죠. 그럼 담배 피고 와요, 막 이제 직원들. 그러고 나서 이제 가르면 이제 또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시간이 엄청나게 많은 비용 처리를 하니까 그래서 SiC로 바꿔보자. 실리콘 카바이드. 요거를 이제 TCK라는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만들었고, 글로벌 시장 최초로 만들었죠. 지금은 KNJ라는 기업이 이제 이거 쫓아가고 있는데, 근데 이거보다 더 센 게 나왔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요걸 한번 보면서 설명 드려볼게요. 실리콘보다 실리콘 카바이드 같은 경우에는 교체 주기가 15일에서 20일 더 길어요. 근데 이제 CD9이라고 새로운 합성 소재가 만들어졌는데 이거는 20일에서 25일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이거 BCNC라는 기업이 만들었거든요. 이게 사장님께서 전기 모기장 만드는 사업을 했었어요. 그럼 전기 모기장 만들다 보면 거기 밑에 합판 있잖아요. 네. 고열에 이 합판이 잘 견뎌야 돼요. 자꾸 깨지니까 교체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야 이거 AS 안 해주는 방법 없냐? 그러다가 CD9이라는 이 소재를 만든 거죠. 야 이거 열에 진짜 강하다. 근데 이게 반도체 링으로 요즘에 쓰이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이쪽에 납품을 지금 SK 하이닉스의 퀄테스트가 끝났고 납품되고 있어요. 그리고 인텔 그리고 삼성전자에 일부 납품되고 있죠. 그럼 이게 나중에 교체된다라고 하면 실적이 좀 많이 좋아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렇군요. 이러한 식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섹터 자체가 IT 쪽으로 본다고 하면은 우리 투자의 어떤 하나의 시금석 요것은 결국 가지고 있는 기술이 얼마나 새로운 거고 얼마나 좋은 것이냐 요게 달려 있는 거군요, 기존보다.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오너의 공격적인 성향. 그러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참 밝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 기업가들은 약간 미국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일본 기업가들은 약간 유럽적인 성향. 네. 좀 간의 수공업 이런 걸 참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투자를 할 때 제대로 투자를 해주거든요. 에코프로 그룹도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좀 공격적인 투자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돈이 돼? 땅 부지 확보해? 공장 지어? 야, 내가 대출 받아서라도 해볼게. 내 지분 팔아서라도 자본 마련해볼게.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기업가가 크게 하나 또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국 경영자를 보자. 이게 네. 상당히 오래된 얘기긴 한데 네. 그 경영자가 보통 우리 이제 신뢰라는 측면을 먼저 보는데 네. 말씀하신 대로 성장에 대한 얼마나 공격적인 네. 그 뭐라 그럴까 마인드를 갖고 있느냐. 네. 요거를 좀 봐야 이게 성장한다. 네. 이렇게 그래서 봐야겠군요. 저희도 지금 그 고민 중에 하나가 저희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 있는데 투자를 자꾸 안 해요. 우리 그 회사 지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네. 투자를 안 해가지고 그 내년도에 우리 의결권을 싹 모아가지고 변호사 대응해가지고 우리 그 가족 여러분들과 주총 때 한번 난리 한번 펼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그 기업 관계자 보고 있으면 각오하라고. 어딘지를 얘기해줘야지. 어디 알고 있어요. 그거, 예. 자기들은 알아요? 예, 우리가 많이 살았다는 거.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좀 뭔가 쉽게 얘기해서 그냥 둘이 돈 될 수 있는 기업을 네. 어떻게 우리 개인 투자자들도 뭐 탐방이라는 아주 이런 정말 이런 전문가의 영역 요거를 아니더라도 어떻게 좀 손쉽게 이 온라인으로 찾아낼 수 있을까요? 카인드라는 데가 있어요. KIND. 거기에 들어가면 요번에 그 기관 투자가들 상대로 기업 설명회에 한 기업들의 자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자료만 디스클레이머 걸려 있거든요. 어디 배포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자료만 봐도 되게 양질의 자료를 많이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한국거래소에서 또는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위원회에서 이렇게 오픈식으로 이제 기관 투자가들 상대로 그 IR을 합니다. 네. 그때 그냥 명함 아무거나 들고 가서 어디 보험사 명함 뭐 택시 하시라도 영업하는 분이라도 줘도 돼요. 그냥 안 봐요. 그냥 넣어놓고 이제 가서 보시면 정말 내가 궁금한 좀 회사들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죠. 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개인 투자자들한테 어떻게 그 앞으로 만약에 강세장이 온다면 그때 우리가 최대한 어떻게 큰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어떤 투자와 관련된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주식은 파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업계에 있으면서 가장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너무 단기 트레이딩을 선호해요. 좋은 종목을 길게 가지고 가는 거. IT 산업 같은 경우는 내가 아는 만큼 수익이 나거든요. 그리고 그 현상이 일반화됐을 때 팔면 되는 거라고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좀 끌고 가는 그런 마인드가 필요해요. 그래야지만 큰 돈을 만질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투자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은 IT 강국이고 그럼 내가 투자한 기업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내가 알고서 알아야지만 가져갈 수 있어요. 모르면 좀만 빠지면 홀딱 팔게 됩니다. 또 좀만 오르게 되면 홀딱 팔게 되고 계속 끌고 가는 그런 전략으로 좀 접근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무엇 때문에 투자했는지를 알고 계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자율주행에 포커스를 뒀다. 아니면 뭐 비전 프로 공간 컴퓨팅에 포커스를 뒀다. 그러면 그것이 상용화되고 일반화되어 갈 때 팔면 돼요. 최대한 끌고 가는 그런 전략으로 여러분들이 투자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까지 24인베스트 이경락 대표님과 함께 했고요. 오늘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